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당이 연일 공수처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체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문 총장, 오늘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 소집해서 수사권 조정안 공개 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또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겪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가 저해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검찰의 입장을 이제 총수로서 아마 대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호되고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이분법적 도식은 맞지 않고요. 네. 강제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이긴 하나 그것이 이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강제 수사를 하는데 그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경찰로 수사권이 조정이 일부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기본권이 침해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 실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검찰이 여론전에서 부각할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복 수사, 부실 수사 등 이제 비효율적인 수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준 것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만 유발해서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비효율적 수사, 수사 지연, 이 같은 우려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제 검찰 중심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5년 동안 우리 경찰이 사실상 전 범죄의 거의 97, 8%에 이르는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맡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찰이 수사 지휘가 있어 왔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검찰 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 인력들이 일방적인 어떤 수사 지휘 또 지휘 복종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중복 수사라는 부분도 기존의 현재의 제도나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있게 될 제도나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네.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면 부실 수사를 면하고 수사 지휘를 안 하면 부실 수사다 이런 도식도 역시 맞지 않다. 결국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능력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한번 경찰에게 맡겨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의원님 문 총장에게 SNS를 통해서 글을 남기셨죠. 네네네. 네, 검사들이 나라와 국민 생각하고 부정부패 또 범죄의 파수꾼 역할 해온 점 평가하시면서 예. 두 발로 서 있는 그릇은 안정을 깨뜨릴 만한 불안 요소가 있지만 세 발로 지탱한 그릇의 안정감은 동서고금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발로 지탱하는 그릇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신다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형태는 검찰 대 경찰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여러 법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그래서 대체로는 검찰 중심의 그러한 수사 체계를 갖춰왔는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도입이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맡게 되고 기본적인 수사기관으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이 어떤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발로 서 있는 그러한 그릇의 모양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매우 네. 안전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문 대통령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
사찰하고 수사하고 몽땅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희가 뻔히 보이는 공수처법 방관해도 되겠냐.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국민까지 사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은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서 결국 야당 탄압기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장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둘 다 틀린 팩트인데요.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7,3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일반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이번에 여야 사당 합의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안은 그 공수처장의 추천이 5분의 4의 추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대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짚어볼 점 공수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목소리인데요. 반면에 또 이 목소리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건 검찰이 수사, 기소권 등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한국의 형사수사 체계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두 목소리 중에 어떤 게 진실인가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찰만큼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요구로 자리를 잡았고 네. 그 결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공수처가 도입이 되게 지금 논의가 돼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례는 뭐 염정공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해외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은 셈인데요.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졌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어떤 그 법안 통과의 가시적인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걱정하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그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요.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특히 정보경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연구돼서 도입이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